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아이 들쳐 업고 지갑만 딸랑 들고 차 끌고 결혼한 동생네 와 있어요. 다음 주면 이사하는 동생네라 지금 정신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와 있어요. 신랑과 저는 32살 동갑내기에 결혼한 지 올해 3년 차에 7개월 아들 키우고 있는 부부예요. 둘 다 하는 일이 같고 건너 건너 아는 사이들이 많아서 술자리를 몇 번 같이 함께 하다가 서로 눈이 맞아 1년 바짝 연애하고 서로의 조건도 맞아서 반반 결혼한 케이스예요. 나이도 많고 서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만큼 모은 돈도 꽤 있어요. 서로 경제관념이 비슷해서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할 수 있었고 또 양가 모두 약간 좋게 말하면 터치하지 않는 부모님들이시고 나쁘게 말하면 개인적인 성향의 부모님들이시라 여태 양가로 인한 스트레스는 남들처럼 없었어요. 하물며 명절, 김장 스트레스도 저희는 없었어요. 결혼은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복병은 다른 데에 있었어요.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신랑이랑 저랑 싸움이 종종 일어나는 부분이 제 살이었어요. 저는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처녀부터 몸매 관리에 좀 병적이었어요. 먹는 걸 좋아했고 혼자서 먹더라도 갖춰서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여러 음식을 배달시켜서 조금씩 덜어 먹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냉동시켜 다음에 또 덜어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식탐은 있으나 입이 짧은 편이에요. 이건 제가 피나는 노력을 한 탓이고요. 키 165에 피나는 노력으로 48에서 51kg를 유지하며 살았어요. 정말 조금만 방심해도 일주일에 3kg는 우습게 찌는 체질이에요. 결혼하고 1년 후 저는 임신을 했어요. 일이 좀 힘든 직업군이라 유산기가 비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몰아서 쓰고 제가 끝나면 신랑이 육아휴직을 1년 쓰기로 합의했어요. 회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몰았으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남자는 1년까지 쓸 수 있어요. 아무튼 전 임신을 하면 살이 찐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겁이 났는데 어떤 선배가 걱정 말아라. 처음 임신하면 입덧이 심해서 살이 미친 듯이 빠진다. 아예 먹지를 못한다. 그러다가 아이가 커지면서 양수랑 아가 몸무게로 찌는 거니 아가 낳고 나면 다 빠진다. 너무 걱정 마라. 이 말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입덧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 임신하고 입덧이 먹덧으로 왔어요. 먹덧이라는 게 입덧의 일종이라는 걸 전 임신하고 처음 알았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욱욱 하는 임신을 전 겪지 못했어요. 저는 자그마치 25kg가 쪘고 아가가 워낙 커서 9개월 차에 유도분만을 해서 아가를 낳았어요. 아기 낳고 겨우 6kg 빠졌어요. 근데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 하셨어요. 모유수유 하다 보면 다 빠진다고요. 근데 전 모유수유를 실패했어요. 별짓을 다 해봤죠. 한 번에 10만 원이나 하는 통곡 마사지도 3번이나 받았고 하루에 배지밀과 두유를 팩으로 7, 8개씩 먹었어요. 미역국을 아침, 점심,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고 아가에게 모유를 물리기 전이면 눈을 감은 채로도 먹었고 돼지족도 3번이나 우려 먹었어요.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떼쓰는 아가에게 모유를 물리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한 달 반을 고생하고 저는 포기를 선언했어요. 그때 신랑놈이 그렇게 고생하다 분유를 물리는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진짜 모성애가 부족한가 봐 라고 고개를 쳐 흔들 때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고 그럴 때마다 꾹꾹 누르면서 그래 저 인간은 해보지도 않은 노력이니까 모를 테지 라며 참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난리를 쳤어야 했어요.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어제 착하다고 해서 오늘 착하지 않아요. 제 아가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아기였는데 정말 시시각각 다른 아가예요.
한 55일쯤 저는 거의 반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 놈이 회사에 열흘 연차를 냈어요. 이때 얼마나 고맙다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랑 놈이 저더러 친정 가서 한 일주일 쉬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무리다. 우리 아가가 피부가 약해서 청기저귀밖에 못 쓰는데 네가 청기저귀를 어떻게 삶으려고 하냐 라니 알려만 주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지가 왜 못하냐 하네요. 그래서 친절히 알려줬어요. 그러다 3일 만에 뵙기 들더니 집에 오니 아기에게 일회용 기저귀 채우고 있고 기저귀도 잘 안 갈아줬는지 기저귀 발진이 장난 아니어서 애는 울고불고 이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나요. 목욕도 매일 안 시켰는지 그때 내 새끼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3일간 저 쉬겠다고 가 있던 저도 미쳤던 거고. 아무튼 그날 아가 들쳐업고 병원으로 냅다 튀고 신랑은 쥐잡듯이 잡았어요. 그날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지 3일간 힘들었다고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신랑놈을 보고 있자니 제 앞날이 보이길래 밤 12시에 조용히 짐을 싸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친권 포기각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출력해서 그 자식이 처 자고 있는 방에 넣어놓고 시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놈 데려가라 했어요. 시엄마는 놀라셔서 달려오시는데 자그마치 2시간이나 걸렸는데 그놈은 그때까지도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오자마자 등짝 쳐맞고 너는 고작 3일 만에 넉다운 될 일을 애엄마는 2달을 하고 있는데 너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장 일어나지 못하냐면서 혼이 났어요. 그리고 시엄마한테 그날 친권 포기각서 내민 저도 혼이 나고 육아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 신랑도 된통 혼이 났어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남은 일주일을 열심히 육아를 뒀던 신랑은 끝내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그 후 저는 점점 육아에 익숙해졌고 워낙 하는 일이 빡센 직업군이니 신랑을 점점 이해해갔고 신랑도 우량아인 자신의 아들의 육아를 도맡는 저희 고충을 이해해가면서 서로의 이해의 정점을 찾아갔어요. 신랑은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가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집안일을 신랑 오기 전까지 내내 미루고 육아에 올인하다 신랑이 오면 집안일을 하는 걸로 합의점을 찾았어요. 그러니 아가도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해지고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일이 불거지기 시작한 게 약 한 달 전 제부의 생일이에요. 제 동생은 체질적으로 잘 찌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말했다시피 전 임신 후에 25kg가 쪘는데 아가 낳고 6kg가 빠졌어요. 그런데 육아를 하는 동안 빠질 것 같던 살은 저를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육아로 인해 종일 굶다시피 하다 신랑이 오면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어요. 이미 임신 상태에서 위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 몰아서 먹고 더구나 타고난 식탐으로 식욕이 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기를 낳고 몸무게 쟀을 때가 69kg였는데 그때는 진짜 세상과 등지고 싶을 만큼 외출을 자제하게 됐어요. 무튼 각설하고 이번에 제부 생일 때문에 가족 외식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맞는 옷이 없었고요. 인부복을 입자니 죄다 여름 옷이고 맞는 옷은 없고 그렇다고 찐 몸에 맞는 옷을 사자니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후줄근한 옷으로 대충 마무리하고 박시한 조끼를 입었어요. 정말 너무 창피했고 그날 살을 빼기로 결심했어요. 예전의 몸매를 찾을 시기가 이젠 도래했다고 전 결심했어요. 그렇게 옷을 입고 내려오는 절 보더니 신랑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옷이 그게 뭐야? 그것밖에 없어? 가다가 하나 사자 라는데 창피했어요. 백화점 가봐야 맞는 옷도 없고 가서 개망신만 당할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냥 됐어 하루 입을 건데 더구나 춥고 요즘 아기 때문에 나갈 일도 없는데 못하러 돈을 써 그냥 가서 외투 안 벗으면 돼 가족인데 뭐 어때 라고 했더니 신랑놈이 하는 말이 처제 보기 창피해서 그래 동서는 또 어떻고 이러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미안하다고는 사과는 들었는데 너무 화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뚱이 돌볼 겨를이 어딨나요? 애기 밥 먹이고 놀아주고 이유식 먹이고 목욕시키고 지 밥 주고 청소하고 나열하기도 벅차네요. 무튼 그래서 그날부터 일을 갈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아기랑 문화센터를 간 김에 병원에 들려 식용 억제 처방을 받았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의학의 힘을 빌어보기로 작정했어요. 의사가 말하길 산후 우울증의 일종일 수 있다고 했어요. 전 격하게 공감했고요. 마음이 허해서인지 신랑만 오면 그렇게 주저리 얘기했어요. 원래 말이 별로 없던 저인데 말이죠. 시시껄렁한 말을 대꾸도 없는 신랑한테 수도 없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았더니 한 이틀인가 기름이 죽죽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이 신랑이 쉬는 날이라 좀 널브러져 있었어요. 8시면 귀신같이 일어나 밥 달라는 아기에게 분유를 물리고 멍타고 있는데 신랑이 작은 방에서 나와 방문을 열면서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먹으라 했어요. 약을 먹어서인지 만사가 귀찮아지고 좀 더 자고 싶고 먹는 게 없으니 많이 피곤했어요. 그랬더니 차려달라는 거예요. 밥통에 밥 있고 냉장고에 7가지나 되는 반찬 있고 국 있고 찌개만 없는데 대체 뭘 차려달라는 건가요? 차려 먹으면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제발 그냥 차려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즙은 이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안 먹는다고 큰일 안 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그러니 살이 찌지 이러는 거예요. 정말 여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지만 아가 분유 먹이고 있었고 워낙 예민한 아기라 제 눈빛만 봐도 제가 화가 난 걸 아는 아기라서 일단은 참았어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지 아빠를 너무 닮은 아기까지 미워지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끝내 그 순간을 참아냈어요. 아기 트림까지 끝내고 나왔는데도 그놈은 거실에 앉아 TV를 쳐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다며? 하니까 딱 한마디 마즙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즙도 못해 먹어? 이러니까 당신 살 빼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살 좀 빼. 그날 그 망신을 당하고도 당신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래 너 말 잘했어. 야 이런다고 살 안 빠져. 그래서 나 앞으로 너 퇴근하고 오면 운동하려고. 너 진짜 말 잘했어. 나 앞으로 너 퇴근해서 오면 운동 다닐 거야. 이러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을 악물고 다 해줬어요. 일요일까지 전부 다 해주고 전 점심 한 끼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독하게 마음 먹었나 보네 라고 씨부리네요. 월요일에 아가 문화센터 갔다가 문화센터 근처에 있는 핫 요가를 등록했어요. 처녀 쪽에도 했던 거고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기도 해서 망설이지 않고 등록했어요. 그리고 매일 온다고 했어요. 원래 요가라는 게 월수금 혹은 화목 이렇게 가기 마련인데 전 신랑놈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제 몸뚱아리에서 나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좀 무리를 하고 싶었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무튼 월요일이 되자 아기 낮잠 시간에 빨래 청소 다 해놓고 5시쯤 애기 점퍼로에 앉혀놓고 국찌개 끓여서 밥 해놓고 오자마자 차려놓고 8시 타임 맞춰서 운동 갔어요. 집에서 7시 20분쯤 나가서 10시 다 되어서 들어왔으니 오롯이 혼자 애를 3시간 가까이 본 거죠. 꽤나 힘들었겠죠. 다녀왔는데 애기 목욕도 안 시켜놨길래 왜 애 목욕도 안 시켜놨냐, 애 밥은 먹였냐 했더니 싸늘하게 한마디 하네요. 그럼 애 목욕시켜 한마디 하고 룰루랄라 잘 준비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는 샤워는 하지 말고 운동만 하고 들어오라고 헛소리 하네요. 대꾸는 안 하고 내일부터는 밥 먹고 바로 아기 목욕시키고 분유 먹여서 재워놓으라고 말했더니 혼자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이냐고 합니다. 그걸 이제 알았냐고. 나는 당신 없을 때 원래 밥을 못 먹는다고. 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러냐고 하니 그럼 지는 이제 매일 저녁을 굶으라는 거냐고 하네요.
그래서 난 여태까지 200일 넘는 동안 아침, 점심을 굶었다. 여태 당신이 있는 동안 당신 먹고 난 다음 그거라도 허겁지겁 먹다가 이렇게 됐는데 살 빼라며. 이참에 당신도 살 빼던가 라고는 상대도 안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인 어제 또 운동을 갔어요. 그랬더니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으로 난리 쳤더니 전화가 왔어요. 뭐 하냐 물어보니 배고파서 밥 처먹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보고 너처럼 모성애 없는 여자는 보다 보다 처음 봤고 어떻게 살 뺀다고 애를 맡겨놓고 3시간이나 집을 비우고 나갈 수 있냐고 애가 걱정되지도 않냐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이젠 웃음도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과연 네가 애 걱정 때문이냐? 너 때문 아니냐? 네가 힘들어서 밥 처먹고 싶어서 아니냐? 애는 애 아빠한테 맡겼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하루 종일 나가 있는 아빠도 있는데 고작 3시간 집 비우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했더니 나가서 돈 버는 거랑 살 빼는 거랑 같냐고 하네요. 그래서 말 잘했다. 나 다다음 달이면 육아휴직 끝나는 건 알고 있냐? 곧 너의 육아휴직이 다가온다. 너 그건 알고 있냐? 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어서 말했죠. 너 그때는 뭐라고 할 거냐? 더구나 나는 그나마 살이나 뺀다고 나갔다만 너는 지금 밥 처먹자고 늦게 오는 거냐?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 그랬더니 저처럼 살 빼는 거에 미쳐서 애도 내팽겨치는 미친년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네요. 저더러 육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살에 미쳐서 살 빼고 싶어 환장한 미친년이래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미친년아, 넌 그냥 애고 신랑도 살림도 육아도 필요 없고 네가 뒤룩뒤룩 찌운 네 살 때문에 미쳐서 살 빼고 싶어서 안달난 미친년이야. 그냥 살이 빼고 싶어 환장한 미친년이라고. 그냥 살이나 빼고 살아. 너랑 안 살아. 너처럼 애도 안중에 없고 너만 아는 년 정말 소름 끼치고 짜증나. 이랬어요. 어떻게 똑똑히 기억나는지 참 신기해요.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뭐라고? 너 지금 뭘 했어? 다시 말해봐. 이러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거 시엄마랑 시아버지한테 내일 가서 들려드릴 거예요. 나 뚱뚱하다고 비하한 건 참을 수 있었다. 빼서 돌려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나 이렇게 욕하는 남자랑은 못 산다.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딱 이렇게 말할 거예요. 디륵디륵 살 찌운 저도 문제지만 지 자식 낳아서 키우다가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집에서 놀면서 디룩디룩 찌운 살이었으면 저놈은 절 뭐로 취급했을지 이런 놈인 걸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일단 놈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연락은 없습니다. 내일 이 자식을 확실하게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이나 만약 이혼을 하게 될 시 양육권을 뺏어올 수 있는 법 알려주세요. 저는 곧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할 예정이고요. 동생이 결혼한 지 만 4개월이 됐는데 전업주부예요. 딩크족이고 오늘 잠깐 이야기 해봤는데 저희 아기 너무 이쁘다고 키워줄 의향은 있다고 하네요. 당분간 같이 살 의향도 있다고 하고요. 신혼집은 공동명이고 차도 공동명이고 거의 제가 끌고 다니고 지금도 제가 끌고 나왔어요.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추가. 오늘은 문화센터도 안 가고 지금 아기 데리고 집인데요. 아기 재우고 기저귀 삶아서 올려놓고 글 써요. 댓글을 보니 참 게으른 그냥 돼지로 표현이 되고 있네요. 이젠 저도 아기 재워놓고 잠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어야겠어요. 그래야 저녁에 안 먹겠죠. 신랑은 키가 큽니다. 저보다 29cm 커요. 어마어마하죠. 몸무게는 무려 128kg고요. 절대 날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뚱뚱해 보이지도 않지만 딱 보기에 와 크다, 덩치 좋네 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제법 무게가 나가 보이죠. 본인도 다이어트 하고 싶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느끼시나 본데 말씀드렸다시피 쉬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저는 채소를 좋아하는 편이고 고기는 체질적으로 잘 받질 않아요. 먹으면 설사로 그냥 쭉쭉. 고기는 살기 위해 먹는 정도예요. 근데 임신했을 땐 그렇게 삼계탕이랑 샤브샤브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긴 했고요. 제가 살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이에요. 제가 밥이랑 떡,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요. 임신했을 때는 음식이 한정적이다 보니 밀가루 음식을 못 먹는 대신 떡을 많이 먹었던 것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뚱뚱해요. 암튼 제가 댓글에 놀라서 글을 또 쓰는 이유는 글의 요지는 제가 살이 쪄서 이혼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3시간씩 3일 아이를 보더니 저한테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이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글의 포인트예요. 저는 남편에게 욕을 하지도 않았고, 막말을 하지도 않았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모든 건 남편 입에서 나온 거죠. 그래 어디서 제가 남편을 자극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나 저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서로를 잘 터치하지 않아요. 저는 남편의 살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요. 아이를 갖기 전 저희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칼같이 집안일을 나눠서 했어요. 시댁도 친정도 모두 다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기에 둘 다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하물며 남편은 결혼 전엔 자신은 일반 남자들과는 다르다. 집안일이 여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갖고 출산, 육아휴가를 내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살림을 오롯이 제가 맡으면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육아는 반반이다 잊지 마라 라고 말했고 남편은 그 말에 언제나 쿨하게 동의했어요. 친권 포기각서 사건은 정말 아기가 피부 발진이 사타구니부터 시작해서 등 위까지 진물이 나서 벗겨질 정도였어요. 60일도 안 된 아가가 제대로 눕히면 미친 듯이 울 정도로 심각했어요. 100일도 안 된 아기에겐 원래 항생제 처방 안 하는데 저희 아기는 너무 심해서 항생제 처방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없는 단 3일 만에. 그래서 넌 아빠 될 자격이 없다라며 거의 반미치광이 상태로 저지른 사건이었고 저도 신랑도 많이 반성하고 넘어간 일이었고 그 뒤로 저희 둘 다 조율하고 이해하고 정점을 찾아 별 탈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열흘 동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를 밥 먹이고 목욕을 같이 시킨 후엔 아기가 울면 제가 씻고 있든 볼일을 보고 있든 빨래를 하고 있든 청소를 하고 있든 불 앞에서 빨래를 삶고 있든 아랑곳 않고 아기를 제게 맡기고 작은 방으로 사라졌다가 아기가 잠잠해지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기가 잘 시간이 되어서 보채기 시작하면 제게 힙시트와 아기를 데려다 주죠. 자신한테서는 아기가 절대 안 잔다고요. 저 남편한테 분리수거조차 단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청소기도 맡긴 적 없고요. 신랑은 밥 먹은 그릇도 싱크대로 옮겨놓지 않아요. 할 만큼 하면서 살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단지 아기 낳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니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임신 전 44 반 55 입던 제가 지금 66 반 77 입으니 옷을 사고 싶을까요? 살을 빼지 못하는 게 핑계라고들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는 아직도 천기저귀 써요. 기저귀 발진 노이로제라서. 외출할 때만 일회용 기저귀 쓰는데 2, 3일 시댁이나 친정 다녀오면 뒤쪽이 시뻘개져요. 기어다니는 아가인데도 아직도 엄두가 안 나요. 아기 낮잠 잘 때 밤이랑 아침 나절에 벗어놓은 기저귀들 삶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날씨엔 마르지 않으니까.
아기가 요즘은 엄마 껌딱지가 되어서 깨있는 동안엔 제가 안 보이면 자꾸 찾으며 우니까요. 나름 자세히 쓴다고 썼는데도 신랑한테 살쪘다고 구박받으면서도 입 다물고 신랑 케어하고 살 뺀다는 소리도 못하고 계속해서 살도 못 빼야 하나요? 이 추각을 보면 또 핑계 쩐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답답해요. 저는 그냥 하루에 딱 3시간, 더도 말고 딱 3시간만 저한테 운동할 시간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남편한테 미친년 소리 듣고 이혼 소리 들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올린 글이었는데 제가 게으르다는 소리는 진짜 가슴에 상처가 되네요. 칼 같은 아가 밥 먹이고 할 일 없어서 컴퓨터 켰는데 댓글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무튼 각설하고 신랑 놈이 애보기 싫어서 그런다곤 진짜 생각 못 했거든요. 그냥 제가 살이 쪄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지. 우리 신우랑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 오늘 또 충격을 먹었어요. 이래서 사람은 귀를 열고 살아야 하나 봐요. 일단 댓글 중에 먹고 싶다고 그렇게 먹는 임산부가 어딨냐고 질타하신 분들 맞아요. 그런 임산부가 어딨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입덧이 먹덧으로 왔어요. 남들은 먹고 다 토하듯 저는 그냥 흡입하는 먹덧이요. 핑계죠 뭐. 평생 관리하면 안 찐다는데 왜 찌냐는 댓글. 먹으면 찝니다. 그리고 산후기간 내내 산후조리 한다고 움직이지 않고 모유 만든답시고 내내 먹기만 해대니 그게 다 어디 갑니까? 살로 갑니다. 제 하루 일가요. 아가가 통잠 자기 전까지 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어요. 그것도 쪽잠이요. 아기 신생아 때는 아기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마다 분유를 먹어요. 그러니 엄마인 저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분유통 씻고 물 끓이고 이 짓을 매번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루에 5시간 잡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랑이 퇴근해 오면 집안일을 몰아서 해요. 청소, 빨래, 아기 우유병 등 이유식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이고요. 요즘은 이유식 중기라서 간식도 만들어서 먹이는 시기라서 더 바쁘죠. 이 시기 지나신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몸뚱아리가 2개라도 모자르다는 거요. 하루에 몇 끼 먹냐고, 안 먹으면 빠질 거 아니냐고. 맞아요. 안 먹으면 빠지겠죠. 근데 안 빠져요. 진짜 신기하게도 안 빠져요. 종일 아가가 먹다 남은 것도 못 먹거든요. 저희 아가 먹다 남긴 퓨레 한 입 먹을라 치면 아가가 이미 부스터를 탈출해서 어딘가에서 울고 있어요. 그만큼 버라이어티한 녀석이거든요. 그러니 저녁에 신랑이 먹다 남은 반찬에 부랴부랴 밥 한 공기 정말 5분 만에 뚝딱 하는 것 같아요. 소화도 못 시킨 채로 신랑이랑 아기 목욕시키고 신랑한테 아기 밥 먹이라고 한 다음 제 마지막 일과가 시작되는 거죠. 집안일이 마무리될 즈음이면 12시예요. 그럼 또 저는 복직 준비를 해요. 뒤처지는 건 싫으니까요. 선배에게 자료 다운받은 거 보면서 약 2시간 정도 공부하다 보면 새벽 한두 시는 기본입니다. 그럼 또 내일 아기 먹일 분유 물 끓여놓고 분유 스푼 계량해서 통에 담아놓고 이것저것 내일을 위한 준비하다 보면 3시네요. 평균적으로 3시에 자요. 그것도 저희 아기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통잠을 120일가량부터 잤어요. 그 덕이죠. 삶의 패턴이 규칙적이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안 빠져요.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잠을 안 자는데도요. 그리고 요가는 안 빠진다는 분 저는 처녀적 생각만 했네요. 어제 시누이 말도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근력을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일리가 있고 고려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얘기로 돌아가서 신랑놈은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지 아기가 안 보이니 놀랬던가 봐요. 저한테 11시 12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이미 신우를 만나고 있어서 전화를 안 받았고요. 제 최고의 단점이자 장점 중에 하나가 화가 금방 풀린다는 거예요. 어제 동생이랑 이야기하다가 동생이 언니, 엄마한테 안 가고 여기로 온 거 엄마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내일 사돈께 가면 사돈 어른들께서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또 생각 없이 행동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우리 새언니가 나처럼 행동하면 나는 또 뭐라고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수그러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간 내일이면 또 흐지부지 되겠다 싶어서 신우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아기는 동생한테 맡기고요. 평소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면서 사는 사이예요. 신랑이 워낙에 신우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신우가 워낙 똑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라 저도 큰일이 아니고선 상의를 잘 안 하는 걸 알거든요. 신우가 신랑보다 3살 위고 신우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어서 우리 시부모님께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는 요인이 신우라는 소리를 신랑놈이 얼핏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시집살이가 독했다고 들었어요. 만나자마자 대뜸 그 얼빠진 놈이 또 뭔 짓을 했길래 이 야밤에 날 보재?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녹음을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도 좀 했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 달 전 제부 생일 이야기도 해주고 살 빼라고 달달 볶았다면서. 아가 낳고 지는 피곤하다고 내내 각방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저희 아가가 그렇게 이쁘게 생긴 아가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피부가 절 닮아서 진짜 하얗고 보조개가 패이고 웃을 때 반달 눈이 되고 입꼬리가 싹 올라가서 웃는 게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신랑놈이 아기를 꼭 웃을 때만 그렇게 이뻐해요. 근데 저희 아기가 또 울 때는 악을 진짜 무섭게 울어요. 다른 아가들처럼 으행 우는 게 아니라 두 손 꽉 모으고 정말 뒤로 넘어갈 것처럼 울거든요. 지도 무섭겠죠. 아기가 울면 무조건 저를 찾아요. 제가 샤워를 하면 문을 벌컥벌컥 열어요. 큰일 보고 있는 저한테 애를 투척한 적도 있어요. 달래고 나면 그제야 데려가요. 무튼 녹음을 들려주면서 다 얘기했어요. 육아휴직 이야기도요. 대번에 신우가 이 새끼 이거 애 키우는 거 힘든 거 아니까 꼼수 쓰네. 올케야, 걱정 마.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저녁상 꼬박꼬박 받게 해줄 테니까 너 걱정 마. 아니 미혼도장 찍게 해줄게. 얼른 집에 들어가. 그러길래 오늘은 진짜 신랑 얼굴 보기 싫다고 했더니 그래? 그럼 어른들 알게 되시잖아. 하시길래 지금 동생네 있다니까. 그럼 이 파일 나한테 보내놓고 이 새끼 출근하면 아기 집만 챙겨서 동생한테 민폐 안 되면 한 3일 거기서 푹 쉬고 있어. 이 새끼 올케 덕에 얼마나 편했는지 알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안에 정신 차리게 해놓을게. 애는 혼자 낳는 게 아니야. 올케가 혼자 뱃속에서 키워서 힘들게 혼자 낳았으면 지가 키우기라도 해야지. 걱정 마. 이 나라는 남자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처럼 만드는데 우리 집이라도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올케 아들이랑 발 뻗고 자. 그래서 저는 근데 언니 저 매일 아침에 마즙에 밥까지 대령했는데요. 빨래 청소 주말에도 한 번 시킨 적 없어요. 그 흔한 설거지 분리수거도 한 번도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놀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육아수당 나라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떳떳할 텐데. 전업주부도 그 정도는 부탁할 텐데 왜 오롯이 그랬냐고 좀 혼났네요. 버릇 잘못 들여놓았다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도 다 신랑놈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갔어요.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동생네로 돌아왔고 신우는 내일 시댁으로 가신댔어요. 전 오늘 아기랑 문화센터 갔다가 집에 들려서 짐 챙겨서 다시 동생네로 오려고요. 진짜 후기는 주말이 지나야 쓸 수 있겠네요.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폭풍 같은 주말이 지나고 홀가분한 월요일이네요. 실은 일요일에 쓸 수 있었어요. 토요일에 이미 해결이 다 났고 어제 한가롭게 신우랑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고
오히려 할 일이 없어서 10시에 아가 재우고 운동도 했고 저도 12시에 일찍 잠이 들었으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남편은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소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우는 좀 불같은 성격이시고 또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보시는 성격이시라 이번 일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하셨다고 해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마누라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 또 지 아들 키우느라 지 케어하느라 살림 사느라 고생하는 마누라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신우의 입장이었어요. 시부모님들께서는 웬만해선 저희 삶에 터치가 없으시고 저희 의견을 존중하시는 꽤 인품 좋으신 분들이시라 전 처음부터 신우에게 음성을 들려드릴 때부터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전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10시쯤 아가 이유식 중에 저희 집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가 이유식을 한창 먹이고 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지금 바쁜지 시댁으로 올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터졌는지 물으니 그렇다고 하고 시부모님께서 보자고 하신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아가 이유식 먹이고 간다 하니 웬만하면 아가 동생네 하루만 부탁하고 올 수 있냐 물으셨어요. 왜냐 물으니 동생놈 벌 주는 중이라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동생에게 물으니 제부 출근 후라 상관없다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니 2시가 조금 넘었고 신랑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시부모님께서 앉아 계시고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 저도 모르게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님께서 죄진 거 없으니 편하게 소파 앉으라 하셨고 편하게 앉으니 저에게 이혼할 생각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전 다른 건 뒤로 하고 욕한 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욕은 용서도 안 될 뿐더러 나중에 폭력까지 행사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다. 그 정도 자신의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과 살 정도로 바보는 아니고 그런 사람과 살 정도로 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고 아버님과 신우는 이해한다고 우리 모두 동감이라고 말했고 아버님이 그래서 말인데 너희 이혼하면 우린 그놈을 안 보면 안 봤지 너를 내칠 생각은 없다 라고 하셨고 이어서 어머님이 바로 용서하란 말은 안 한다. 하지만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 지도 너 없이 육아할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하더라. 그 전화 끊고 무지 후회했다고 했다. 전화통화는 했느냐? 라고 물으셔서 전화는 왔었지만 받지 않았다. 카톡은 여러 번 왔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고 전화를 받으라는 말 뿐이었다.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냐고 물으시기에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정말 지금 당장 그 사람과 부딪히는 건 피하고 싶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다. 죄송하다. 라고 했어요. 우선 제 아들 이름을 진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신우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큰 사건이다.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고 진현이 엄마 친정에서 알면 가슴을 치실 사건이다. 한 달간이라도 저놈 개고생을 시키면서 벌을 줬으면 좋겠고 그동안 반성을 시키고 진현이 엄마 마음이 풀린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때 가서 다시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저놈은 진현이 집에 일체 못 가게 하는 걸로 하자. 집에 무작정 가는 순간 이혼이라고 엄포를 놓고 아기를 한 달간 절대 보여주지 말자. 그동안 그놈은 내 집에 기거하게 하고 매일 아침 집 앞을 지가 차려 먹고 집 빨래, 집 방청소 지가 하고 매주 주말은 진현이네 집 청소를 시키는 거다. 물론 진현이 엄마는 아기를 데리고 나가 있어라. 친정을 가도 좋고 드라이브를 가도 좋고 나한테 아이 맡기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도 좋다. 그럼 지놈도 느끼는 게 있겠지.
그동안 진현이 엄마는 오롯이 진현이에게만 집중하고 본인에게만 집중해라. 매일 내가 저녁에 가서 아이 봐줄 테니 하고 싶은 운동 해라. 하루 3시간 괜찮다 해주마. 200일이 넘도록 시댁 친정, 문화센터, 슈퍼 말고는 콧구멍에 바람 넣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 정도 해도 된다. 복직 준비 천천히 해서 복직해라. 난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괜찮다 하고 저보고 어떻냐고 물어보셨고요. 전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언니가 너무 고생하신다. 동생에게 부탁해도 된다. 라고 했더니 얼빠진 동생 둔 죄라고 생각하면 된다. 동생 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대신 죄값 치른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내 동생 놈 때문에 지연 엄마 동생이 피해를 봐야 하냐. 괜찮다. 내가 한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곧 명절이라 친정 어르신들 걱정하실까봐 명절은 함께 다녀오기로 했어요. 명절 동안 제가 얼빠져 신랑에게 마음이 풀려도 신랑 벌받는 한 달은 아주 냉정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신랑도 살이 엄청나게 쪘다는 결론이 났어요. 솔직히 저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신랑은 아버님의 명령으로 20kg 감량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신우 덕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 길로 나와 신우는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우가 금요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신우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신랑을 불렀대요. 웬일인가 싶으시던 아버님께서 진현이도 저도 없이 들이닥친 두 남매가 싸웠나 싶으셔서 표정이 좋지 않으셨다 했어요. 신랑도 영문을 모르고 불려왔으니 왜 그러냐고 짜증을 내다 신우가 가타부터 않고 앉자마자 바로 녹음을 들려주자 그 점잖으신 아버님께서 신랑 머리통을 가격하셨다고. 어머님께선 정말 진현 엄마한테 한 거 맞냐 물으시고 미친놈이라고 소리소리 지르셨다 하네요. 신랑이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라고 이걸 왜 누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 사람도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우리 둘의 문제를 왜 우리 집 식구들을 끌어들이냐 하니 진현이 엄마가 그럼 친정에 풀었어야 했냐 라고 하니 조용해지더라고 하네요. 아버님께서 너 진현이 엄마의 살이 문제인 거냐 아님 육아를 돌보지 않고 살 빼러 다니는 게 문제인 거냐 물으니 둘 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나가서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신우가 옆에서 넌 우리 집에 와서도 아기를 안고 있다가도 아기가 울면 설거지하는 애엄마한테 아기띠를 뒤로 해서 안기고 아기랑 잘 놀다가도 아기가 조금만 칭얼거리면 나랑 잠깐만 쇼핑 가려던 애엄마한테 아기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놈이지 않냐. 그러니 애엄마가 집에서 무슨 운동이냐 라고 하셨고 아버님께서 너랑은 더 할 말이 없다. 만약 진현이 어멈하고 이혼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네 누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넌 너의 잘못으로 이혼 당하는 거니까 넌 내 아들이 아니고 2번 다시 얼굴 안 볼 거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네 잘못 깨달을 동안 애 얼굴, 네 마누라 얼굴 볼 생각 추호도 하지 마라. 그리고 살은 너나 빼라. 네 몸뚱아리가 사람 생기 몸뚱아리냐? 라고 하셨다 하네요. 그래서 신우이가 너 육아휴직 안 하려고 꼼수 치나 본데 꼼수 치지 마. 너 이혼해도 육아휴직 1년 무조건 해야 할 거다. 네가 이혼을 해도 이혼을 안 해도 넌 독박 육아하게 돼 있어. 대가리 굴리지 마 라고 했고 신랑은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하네요. 집 비번은 제가 이미 바꿔놨으니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을 테고 그때 저희 집으론 얼씬도 말라는 아버님 말씀이 있으셨으니 그 말씀이 무서워서 더더욱 얼씬도 못했지 싶어요. 그러니 전화가 불이 났겠지 싶고요. 그리고 신우가 문자로 신우네 집 비번을 찍어줬다고 하네요. 신우가 그러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한 달 동안 너무 막대한 자신 몸 잘 추스리라고 아기랑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라 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어요. 남 앞에서 창피해서 잘 안 우는 성격인데 정말 미친 듯이 울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저녁 7시에 무조건 집에 올 테니 자신 저녁도 차려놓지 말고 운동을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랑 짐을 바리바리 싸서 홀연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 집에 혼자 남겨져 댓글들 보는데 참 처량하네요. 제가 살림도 육아도 오롯이 혼자 하면서 찐 살 때문에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욕을 먹어야 하나. 이 나라는 살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연예인 뺨치게 날씬해야 인정을 받는 건가? 원더우먼을 바라는 건가? 처녀적 시절엔 옷을 좋아해 예쁜 옷이 입고 싶어 날씬한 몸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 뿐이고 타고난 식탐과 쉬이 찌는 체질로 인해 긴장의 연속에 살면서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6시간을 유지하고 운동 시간 2시간을 유지하면서 내 생활 패턴이라는 걸 맞춰서 살 수 있었지만 임신과 동시에 모든 것은 아가에게 맞춰져서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며 나라는 건 없고 오직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대가가 고작 남편에게는 육두문자의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고 그게 한심스럽고 창피해서 지인들에게는 알리지도 못해 익명의 힘을 빌어 위로라도 받고자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사연을 올렸더니 위로와 격려는커녕 내가 해온 노력과 사실은 뒤로 하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라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임신해서 찐 살을 빼지 못했다는 이유로 게으른 돼지라는 소리를 듣네요. 점심을 먹지 못하는 건 새벽 3시에 자서 신랑 아침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야 하니 피곤해서 아가 낮잠 잘 때 2시간 정도 같이 쓰러지듯 잠들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못 자죠. 기저귀를 삶아야 하니까. 배앓이를 하는 아가라 설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피부 발진이 오는 아가예요. 물을 왜 끓이냐고요? 왜 온수를 안 쓰냐고요? 배앓이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중탕기를 못 씁니다. 집집마다 다 그러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나라고 다른 엄마들처럼 온수 쓰고 싶지 않겠나요? 다른 엄마들처럼 편하게 안 살고 싶겠냐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다른 거지. 왜 틀리다고 말하죠? 다른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제 한 달간 마즈베 아침 저녁 와이셔츠 삶기, 다림질, 속옷, 수건도 제 것만이니 일이 반이네요. 이혼은 한 달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제 자신과 그리고 내 아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도움 준 우리 신우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보답해야겠어요. 길고 지루하고 엉망진창인 글 끝까지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3번째 추가. 저는 오늘부터 꿀 같은 휴가 기간이라 이렇게 집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신랑은 아가랑 문화센터를 가고 없고요. 그간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글을 쓰러 올 정신도 없었고 또 살을 빼기 전엔 글 절대 안 쓴다고 마음 먹은지라 실은 한 달쯤 뒤엔 제가 여기에 글을 썼다는 사실을 까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늦지막히 일어나 신랑이 차려준 아침삼을 먹고 나니 신랑이 아기를 데리고 나갈 채비를 하길래 어디가? 라고 물으니 오늘 애기 문화센터 가는 날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더군요. 대충 미안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요즘은 왜 마즙이 없어? 라고 말하다 보니 갑자기 판에 글 썼던 사실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랑 나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로그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혼을 하지 않았고 신랑을 4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며 현재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은 무리다, 6개월만 해라 라고 했으나 제가 그리고 시가에서 강력하게 1년을 요구했기에 이직을 염두에 두고 무리해서 1년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이 참담하다는 사실에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자를 능력 없고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팔불출로 몰아가는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인가요? 거저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자기 자식, 자신이 케어할 시간을 갖겠다는데 더구나 법으로 명시된 휴직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욕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본글에도 썼다시피 한 달은 의학의 힘을 빌어 위를 줄이는 데 성공했고 그 후엔 꾸준히 요가를 다녔고 출근 2주 전부턴 운동 영상 다운받아서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몸매를 가꿨습니다. 꽤 효과를 봤지만 그렇다고 처녀적 몸매로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넓어진 골반 때문에 처녀적에 입던 바지는 고스란히 동생의 차지가 되었지만 나름 현재의 모습에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모독과 성숙하지 않은 비판 아닌 비난이 제게 아주 큰 채찍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여자로 대접받기 위해선 일단 외모가 중시된다는 거, 아이의 엄마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 따위는 일절 관심이 없다는 거 아주 크게 배웠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빠져서 52kg 나가요. 글 올릴 때보다 약 15kg 빠진 뒤죠. 저는 5월 1일 복직했고 올해는 당연히 진급 누락이 될 것이 뻔하지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애기 엄마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고 출장도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선 신랑 육아휴직을 쓰게 하고 일하는 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후임들은 저를 영웅 보듯 봐주니 그것도 꽤 괜찮네요. 저는 점점 잃어가던 나를 찾아가고 있고 바닥을 치고 있던 자존감을 회복 중입니다. 요즘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회사에선 업무에 피해 주지 않는 똑부러진 워킹맘으로 집에선 바깥 일을 최선을 다하고 가사와 육아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가장으로 말이죠. 신랑은 정말 딱 한 달간 아기의 얼굴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반성하는 게 있었는지 매일 기나긴 톡을 보내왔고 전화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댔고 4월에 육아휴직을 내겠다는 대답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뒤인 3월 20일경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달은 함께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신랑에게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인수인계 해줬습니다. 이유식도 손수 만들어 먹일 만큼 지금은 저보다 더 육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살림이 좀 엉망이긴 한데 이 부분은 타고난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인정해주고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고 주말은 신랑에게 토요일을 온전히 휴일로 인정해주고 제가 일요일을 온전히 쉬고 있습니다. 신랑 혼자 일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신랑도 이젠 알게 된 거죠. 집에서 혼자서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한날 그러더군요. 혼자 가장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 바깥일에 열중하던 때엔 바깥일만이 우리 가족을 구호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바깥일은 그에 따르는 보상이 꽤나 크고 성취감으로 인해 자존감이 올라가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아이라는 큰 기쁨이 없다면 그 어떤 보상이 없다는 게 참 힘들다고 몸이 고된 건 참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고립과 자존감의 하락은 정말 자신을 좀먹는 것 같아 요즘 아이가 잠이 들고 나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웃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귓등으로 듣지 않고 막말을 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온전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kg에 육박하던 신랑의 몸무게는 약 105kg, 거의 적정 수준의 몸무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 눈에 신랑은 93에서 95일 때가 가장 예뻤거든요. 자기 말로는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살이 빠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안 빠졌을까 하다가 당신은 임시 때 찐 살이지 라며 알아서 꼬리도 내리고요. 아주 많이 기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 시누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시부모, 시누이는 제가 출근한 5월 1일부터 딱 일주일 시어머니와 시누이께서 번갈아 가면서 신랑을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딱 일주일이요. 그 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다고 신랑이 툴툴대더군요. 저희 아가는 지난주 돌잔치를 무사히 잘 치르고 드디어 진정한 나이가 생겼습니다. 남자의 육아휴직,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의 육아에 의한 것이 아닌 부부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하고 또한 아내가 엄마 혹은 아내의 이름이 아닌 여자. 그리고 나의 이름을 되찾고 자존감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아기와 신랑과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며 잘 지내볼 생각이고, 신랑이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마다 본인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 이번처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가르쳐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이혼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 이웃분들의 말씀들로 얻을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짧은 생각으로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말씀 덕에 나름의 행복한 결말을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